소나문 버전 3.365로 설명을 드릴게요. 소나문 버전 3와 365의 차이는 산출표에서 약간 차이가 나요. 버전 3와 약간의 차이는 추후에 다시 올릴게요. 소나문 문서를 열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아직도 파일이 열리는 데는 30에서 40초 정도 걸려요. 그나마 많이 줄어든 거예요. 버전 2까지만 해도 1분 이상 걸렸었거든요. 여기에 이름 쓰시고 전화번호 4자리 적고 로그인을 눌러요. 사용 방법은 간단하지만 처음 사용하시는 거라 생소하실 것 같아서 사용 방법을 홈페이지 및 유튜브 소나무 쉼터에 올려놨으니 시청 부탁드려요. 환영 인사와 접속 시간 그리고 문서 날짜입니다. 문서 날짜는 중요합니다. 양식이 개정되면 수정 날짜로 해서 다시 보내드립니다. 이용자는 판매 목적 외의 이용 및 재배포는 금지예요. 파일의 취득은 소나무 쉼터에서만 해주세요. 매크로 사용 문서로 소나무 쉼터 이외의 경로로 받은 문서는 신뢰할 수 없어요. 파일 이용 시 소나무 쉼터에 약관의 동의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판매 목적 외의 수정은 관리자를 통해서만 진행해주세요. 양식의 오류나 양식이 변경이 되면 연락주세요.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파일 이용은 첫 현장 5만원 결제 후 다음 현장부터는 만원씩 결제를 해주시면 돼요. 이용 전에 소나무 쉼터에 방문하시어 파일 요청, 사용 방법 확인 및 결제를 부탁드릴게요. 모든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으며 제출 전 관할 소방서에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얘를 누르면 소나무 쉼터 홈페이지에 연결되고 아니오를 누르면 소나무 쉼터 홈페이지 연결이 안 돼요. 얘를 눌러볼게요. 소나무 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어요. 여기는 결제 및 구매가 가능한 곳이고요. 처음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을 해제했다가 불편할 것 같아서 가능한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최초 5만원에 추가 현장당 만원이고 결제 및 구매자분들께는 양식 변경 시 다시 보내드리고요. 결제 및 구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시로 변경사항을 확인하시어 다시 요청하셔야 돼요. 만일 4만원의 가치를 느끼면 만원짜리 3만원짜리를 구매하시면 돼요. 10만원을 하고 싶으면 5만원짜리 2개를 하시면 되겠죠. 보내드리는 파일은 동일하고 다만 버전 3와 버전 3.365로 2가지만 선택하시면 돼요. 소나문에 로그인을 하시면 항상 기본 정보 시트가 나와요. 앞에부터 설명드릴게요. 버전 설명은 소나문 파일의 변천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버전 1에서는 파일의 수식이 너무 많아 열리는데 오래 걸렸어요. 지금도 20에서 30초 정도 걸리지만 버전 1에서는 1분 정도 걸렸어요. 중요한 거 아니니 그냥 넘어가고요. 작성 방법 시트는 중요해요. 그중 시트명 추가 수정 버튼은 소나문의 꽃이죠. 나중에 산출표를 추가 삭제하고 나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산출표의 동총괄표, 층총괄표 등의 자동 합계가 되고 이것이 성능시험조사표 쪽으로 넘어가요. 기본적으로 소나문은 기본 정보 작성만 작성 완료하면 착공신고, 감리지정신고, 감리계획서, 감리배치신고, 그리고 완공신고, 감리결과보고, 소방시설 산출표, 소방시설 성능조사표 일부 등 모든 서류가 자동으로 넘어가요. 기본 세팅은 주황색은 입력란이 아니고요. 파란색 부분은 입력을 하시면 색상이 지워지며 입력이 돼요. 첫 번째 란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정보 입력하는 란이고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공사기간. 요즘은 공동주택 PQ 때문에 완료일의 날짜까지 작성을 해야 받더라고요. 두 번째 란은 건축구조에 관한 사항이고요. 건축허가일 같은 경우는 점검표의 소방대상물 개요에서 필요해요. 신축, 증축 등 사용 승인, 증개축일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주요 구조, 구조를 누르면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참신설 증설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그 밖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여기는 지하층 층수, 지하층 층수는 기재할 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해요. 이렇게 하면 층총괄 산출표와 동산출표에 층이 자동으로 바뀌게 했어요. 일단 잠깐만 산출표 층총괄로 가볼까요? 동산출표에도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지하 상층도 되죠. 지하는 맥시멈 10층까지 할 수 있고요. 지상은 많아요. 다시 지하 5층으로 동산출표도 역시 같이 연동되고요. 여기는 지상 층수. 만약에 지상 35층이라고 하면 동일하게 층총괄 산출표에서
지상 35층으로 바뀌었죠. 여기는 연면적, 가장 큰 연면적, 전체 연면적하고 가장 큰 연면적이 있는데 이래서 서류를 작성하고 저 같은 경우는 소방서를 한 번 찾아가요. 그리고 간혹 소방시설 설치계획서하고 건축허가서하고 면적이나 층수 동수가 다른 경우도 있고 해서 설치계획서와 건축허가서를 가지고 가서 면적이나 층수, 동수 등이 맞게 작성됐는지 검토 확인받고 관계자나 본사에 도장 날인을 진행해요. 요즘은 소방서에서 친절하게 잘 봐주더라고요. 건축 면적, 대지 면적, 그리고 바닥 면적, 이거는 24년도에 착공신고서 양식이 변경되면서 신설된 항목이고요. 소방청에 질의회신을 받았는데 가장 큰 바닥 면적이 있는 층에 면적을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주동수, 부동수, 여기에 적으시면 되고요. 이런 명칭도 바꿀 수 있게 해놨어요. 기본적으로 파란색 부분은 수정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런 주황색 부분은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명칭도 피난안전구역으로 바꾸고 싶으면 바꾸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35층에서 그 위층을 보통 지붕층이라고 하고 그 위에 층을 옥탑층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 계단실로 하고 싶다고 하면 계단실로 바꾸시면 돼. 추가 용도는 만약 주용도가 공동주택이면 이거는 공사업 시행령 별표에 있는 소방시설용도 기재한 거예요. 여기에 부속용도도 부대복리시설이다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바꿨으면 산출표에 바로 적용이 돼요. 산출표에 확인을 하면 층총괄에서 30층 위에가 피난안전구역, 계단실 옥탑층, 아까 15층에도 하나 넣었죠. 15층 위에도 이렇게 들어가요. 피난층, 다른 동산출표도 다 똑같고요. 15층 위, 피난층, 30층 위, 피난안전구역, 이런 식으로 전체가 동일하게 연동이 돼요. 지하 5층을 만약에 지하 3층으로 바꾸면 똑같이 지하 3층, 그리고 15층 위에 피난층, 30층 위에 피난안전구역, 이렇게 동산출표는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산출표 만들면서 몇 달을 소비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칸은 관계인 사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인이 기관이나 회사면 명칭을 넣고 없으면 그냥 관계인 이름만 들어가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회사명을 넣었으면 기관이나 회사명과 사용자 이름이 들어와요. 관계인명, 주소, 법인번호, 전화번호, 옛날에는 팩스를 많이 써서 팩스번호까지 썼었어요. 팩스번호는 이제 안 쓰니까 다른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면 되겠죠. 담당자 연락처 란도 그렇고요. 관계인란을 하나 더 만든 게 요즘 관계인에는 수탁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PF 대출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신탁사가 많아요. 이런 신탁사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관계인을 하나 더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인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관계인란에 이제 수탁사명이 이렇게 기재되고요. 다음 칸은 관할소방서, 전화번호, 담당자명, 이런 공간은 필요사항을 적어 놓으셔도 돼요. 다음 칸은 감리란, 감리자명 감리자는 감리회사예요. 감리회사명, 전화번호 그리고 등록번호, 소재지, 그리고 감리원 이름 기재하시고요. 기술사 현장 같은 경우 보조감리가가 2분 또는 3분까지 계실 때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성함만 기재하시면 돼요. 그리고 등급은 선택하시고요. 보조감리분 2분까지는 수식이나 양식에 지장을 안 주는데 3분 이상이면 양식을 다시 수정해야 돼요. 변경 후 칸은 감리자가 변경되었을 때 쓰는 칸인데 감리자 변경은 거의 없었어요. 제 경우에는요. 단지 서식에 있기 때문에 일단 입력란은 만들어 놨어요. 기재 방법은 변경 전, 변경 후 동일하고요. 현장 구분은 상주냐, 일반이냐, 감리자 구분에는 전문감리업이냐, 일반감리업이냐, 다음은 설계업자, 건축설계사는 우리 서류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단 자료상 입력해 놓은 거고요. 소방설계사의 경우는 일지, 갑지에 들어가요. 만에 하나 설계사가 있다가 준공쯤에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여기다 다시 적으시면 돼요.
변경했을 때는 설계사 등록증, 자격증 사본, 계약서 사본이 제출해야겠죠. 소방시공 1에 기재가 되면 소방기계 분야에 착공신고서나 완공신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소방전기 분야란에 기재가 되면 소방기계 분야, 소방전기 분야, 이렇게 기계 분야, 전기 분야에 기재가 돼요. 똑같이 사무, 전화번호, 도급액, 이것은 24년에 개정된 사항이고요.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전문야 일반야, 책임시공기술자, 등급, 선택, 수첩번호 이것도 24년도에 개정된 거고요. 만약에 소방전기 분야가 없고 소방업체는 한 회사만 기재가 되면 소방기계 분야를 보면 시공소방시설과 전체 소방시설이 똑같죠. 이제 소방전기 분야에 기재가 되면 소방기계 분야 쪽에 기계 분야, 시공소방시설이 소방전기 분야에는 시공소방시설이 기재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두 업체까지 기재되고 한 업체를 더 넣었어요. 그랬을 때는 예를 복사본 만들기, 그래서 전기 2에서 몇 개만 클릭하면 돼요. 도급액은 기본정보에 도급액, 요거 찍고, 상호는 기본정보에 시공3에 상호 찍고, 등록번호는 쌍따옴표 가로치고 쌍따옴표 엔드, 기본정보에 등록번호 찍고, 엔드 쌍따옴표 가로 닫고 쌍따옴표 엔터. 이런 식으로 대표자는 기본정보에 시공3에 대표자 찍고, 전화번호는 쌍따옴표 가로 열고 전화번호 땡땡 쌍따옴표 엔드, 기본정보에 시공3에 전화번호 찍고, 엔드 쌍따옴표 가로 닫고 쌍따옴표. 소재지는 시공3에 소재지 찍고, 원도급인지 하도급인지 하도급은 별로 없겠죠. 착공일 완공 예정일은 같을 거고요. 시공소방시설 종류는 수기로 적어도 되고요. 만약에 시공3이 상수도 소화전 설비를 한다면 이렇게요. 시공3이 상수도를 하면 시공1에서 상수도가 빠지겠죠. 그런 식으로 업체 하나를 추가해주면 돼요. 만약에 세 업체가 다 똑같이 전체 소방시설을 한다고 하면 공구분할할 때는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겠죠. 시공소방시설은 기본정보에서 전체를 클릭, 얘도 기본정보의 전체를 클릭, 얘도 기본정보의 전체를 클릭. 4번 5번은 24년도에 양식 변경으로 변경 전 변경 후를 기재하게 됐어요. 똑같이 시공4는 변경 후, 시공1의 변경 후고 시공5는 시공2의 변경 후예요. 여기에 기재가 되면 착공신고에 여기에 이렇게 작성이 돼요. 여기에 기재가 됐을 때는 소방시설공사 착공 변경 신고에 이 부분까지 기재가 돼요. 그리고 이 부분도 변경 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공업체는 1, 2, 3, 4, 5까지 해서 5개를 해놨어요. 3번 시공업체는 혹시나 해서 만들었고요. 1번이 변경 후는 4번, 2번이 변경 후는 5번. 이 부분은 방화구획 확인서 때문에 기재하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서류에 작성돼요. 시공 분야, 건축 분야면 건축 분야로 기재하고요. 소방 분야면 소방 분야로 기재하고요. 그 위에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안전관리자 이메일, 안전관리자 전화번호, 안전관리자 주민번호, 안전관리자 이름, 선임일자, 자격등급 등급수첩번호, 강습교육. 이 부분은 적용된 소방시설물에 대해 기재하는 부분이에요. 현장에 적용된 소방시설은 1을 표시하고 적용 안 한 소방시설은 지워주세요. 소화기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없겠죠. 자동 소화장치,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등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황색은 손안 떼도 되는 부분, 파란색은 수정 기재하는 부분, 해당 소방시설이 있는 부분을 체크하면 돼요.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없으면 지우면 되고요. 비상경보 설비, 시각경보 및 자탄 비상방송, 피난기구에서는 구조대 있으면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요즘에 공동주택에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많이 설치하는데 현재까지는 건축법에 의한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해요. 그래서 소방법에 의한 내림식 사다리는 거의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운 거예요. 인명구조기구,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방열복이나 공기호흡기 같은 것은 마트 같은 데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 공기호흡기는 옛날에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적용될 때는 공기호흡기를 의무 배치했었어요. 가끔가다 이 소화용수 설비에 소화수조나 저수조를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표시했냐고 물어보면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에 소화수조가 있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소화설비의 수원이고 얘는 소화용수 설비예요. 용도가 다른 거예요. 소화용수 설비라는 소방관이 물 받으려고 설치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소화수조에 표시를 지운 거예요. 만약에 채수구가 있는 현장 같은 경우는 소화용수 설비에 소화수조가 있겠죠. 채수구가 없는 현장 같은 경우는 소화용수 설비에 소화수조가 아니고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이에요. 소화용수 설비에 소화수조가 아니고요. 제연설비 특피제연 거실제연 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쌀수,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 연소방지 설비. 내진 설비는 옥내소화전 설비나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대상이면 내진이 들어가야겠죠. 비상전원, 비상전원 부하 성능 시험. 도로터널 고층 건축물은 40층 이상이고 기술사 대상이죠. 피난방화. 이런 식으로 해당 설비는 일을 없는 설비는 지우면 돼요. 기계 분야는 M을, 전기 분야는 2로 표시해서 기계 분야는 기계 분야에, 전기 분야는 전기 분야에, 전체 시설물은 전체의 기계는 기계의 전기는 전기의 기재가 되어 자동으로요. 이런 식으로 기본 정보 시트의 설명을 마칠게요. 다음 영상부터는 서류마다 작성 방법을 말씀드릴게요.